네, 이재명 경기지사의 검찰 출석 하루 전인 오늘 그의 측근이 이 지사 부부를 수사했던 경찰 두 곳의 최고 책임자를 고발했습니다. 경찰 간부에게 뇌물을 줬던 이른바 한바식당 비리의 몸통이 이 두 사람에게도 억대의 검은 돈을 주었다는 주장입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지사 캠프 대변인으로 활동했던 백종덕 변호사가 허경열 경기남부경찰청장과 유현철 분당경찰서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건설 현장 내 식당, 이른바 한바비리 사건 브로커 유상봉 씨로부터 각각 1억 4천만 원과 1억 2천만 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겁니다. 유 씨는 지난 2010년부터 강희락 전 경찰청장 등 유력 인사에게 뒷돈을 건넨 혐의 등으로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입니다. 백 변호사는 허 청장 등이 받은 돈을 일부 반환한 명세서가 있고 유 씨의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어서 고발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부패한 자들에 의해 수사권이 행사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백 변호사는 이번 고발이 이 지사 사건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이 지사님이 내일 출두한다는 사실을 저는 잘 모르고 있었고요. 고발인의 의사가 중요하니까. 하지만 이 지사의 검찰 출석을 하루 앞두고 이 지사 부부를 수사한 경찰 간부를 겨냥했다는 점에서 이 지사 측이 경찰을 상대로 우회적인 반격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경찰은 고발 내용은 사실 무근이고 심각한 명예훼손인 만큼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지사 측은 이번 고발 건이 자신들과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지사는 내일 오전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등 제기된 일련의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받을 예정입니다. 그 계정 주인 그리고 글을 쓴 사람은 제 아내가 아닙니다. 경찰은 제 아내가 아니라는 증거가 정말 차고 넘치는데도 비슷한 것들 몇 가지를 끌어모아서 제 아내로 단정했습니다. 수사 내용을 보면 네티즌 수사대보다도 오히려 판단력이 떨어지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때리려면 이재명을 때리시고 침을 뱉어도 이재명한테 뱉으십시오. 죄 없는 무고한 제 아내, 가족들 이 싸움에 끌어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발표 직후 SNS를 통해서 즉각 반발한 이재명 지사. 오늘은요, 직접 취재진 앞에서 입장을 밝힌 겁니다. 여전히 경찰 수사에 대한 강한 불만, 네티즌 수사대만도 못하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 지사 얘기를 들어보면 제 아내가 아니란 증거가 차고 넘친다, 이걸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네. 결국은 경찰이 이재명 지사의 아내를 트위터 계정의 주인으로 놓고, 이 목표를 정해놓고 끼워 맞추기 수사를 했다. 이것이 이제 이 지사 측의 주장인데요. 결국은 이 지사 측은 이런 이제 반론을 피는 거죠. 트윗이, 해경공 씨의 트윗이 한 4만 개 가까이 되는데 그 중에 일부 트윗만을 뽑아서 그것을 김혜경 씨가 갖고 있는 다른 SNS랑 같다. 네. 게시한 시점 비슷하다. 그 다음에 핸드폰 바꾼 시점이 비슷하다. 이걸 이제 일부만 놓고, 김혜경 씨가 그 트위터의 주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반대로 그 4만 개 중에 그렇지 않은 것을 찾자 그러면 더 많다. 네. 이게 이제 이재명 지사의 주장입니다. 네. 결국은 이재명 지사가 지금 현재 국면 자체를 어떤 저열한 정치 공세다. 이렇게 이제 프레임을 짜고 본인이 탄압받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는 그런 오늘 회견에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주말 내내 이 내용이 가장 시끄러웠습니다. 수사에 불만이 있으면 사실관계로 싸우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 사건의 가장 핵심은 문제의 계정의 주인을 찾는 것인데,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 글을 올린 휴대전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점이 참 이상한데, 이게 지금 4월 달에 벌어진 사건인데 지금까지 휴대전화 제출을 요청한 일도 없고, 이미 기소 의견 송치를 결정한 다음에 저한테 변호사를 통해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출할 의사가 있느냐. 왜 7개월 동안 그 요청을 안 했는지 정말 저희도 이상하고 저희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네. 정말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7개월 동안 경찰이 수사를 했는데 그동안 가장 기본적인 휴대전화를 압수 또는 제출하라고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서 경찰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유를 밝힐 수는 없지만 할 만큼 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글쎄 일단 뭐 임의 제출을 요구를 했는데 임의 제출 안 하면 이제 영장을 받아야 되는 건데 네. 글쎄요 뭐 경찰의 저 말뜻이 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네. 뭐 일단은 경찰 입장에서 보면 영장을 본인은 검찰에 신청하려고 했는데 뭔가 다른 이유로 못했다 뭐 이런 의도 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할 수 있는 절차를 다 거쳤다는 건 경찰이 할 수 있는 건 두 가지입니다. 네. 임의 제출 요구하든지 임의 제출 요구해서 안 들어주면 검찰에 저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청구해달라고 신청하는 게 또 두 개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뭐 두 개를 다 거쳤다는 얘기인 것 같고, 근데 저는 하나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게, 네. 제가 이재명 지금 저 아이폰이 없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좀 상황을 설명을 드리면 원래 안드로이드 폰을 썼다는 거예요. 네. 2016년 7월 달인가요? 아마 아이폰을 바꿨다는 겁니다. 네. 근데 사실 문제가 되는 글들은 2016년 7월 이후에 올라온 거예요. 대선 네. 경선 네. 과정이라든지 그다음에 경기지사 경선 과정에서 문제 있는 글들은. 근데 뭐 아이폰 같은 경우에 그 아이폰을 막 분석을 해보면 거기서 그 트위터에 올린 흔적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아이폰이 남아있으면 그거 지웠다 하더라도 디지털 포렌식을 복원해서 그 아이폰에 트위터에 글 올린 흔적이 없으면 김혜경 씨는 깨끗한 겁니다. 그 누구도 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이재명 지사도 변호사를 오래 해서 알 거라고요. 내 아내의 억울함을 풀려면 요 아이폰이 이거 여기에 흔적 없는 게 최고다라는 걸 알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재명 지사 측 설명을 들어보면 그 아이폰을 원래 썼는데 그 이후에 자꾸 이상한 전화번호가 알려줘서 막 그 사사로 끝난다고 하잖아요. 뒷번호가 막 연락 문자 오고 막 이러니까 전화번호 바꿨다는 겁니다. 그 전화기도 바꿨다는 거예요. 다른 아이폰으로. 지금 그 아이폰 없다는 거예요. 그 자세한 설명 안 하지만 선거 과정에서 그 뭐 원래 선거 과정에서 문자 보내려면 다른 핸드폰 많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때 같이 공용으로 썼다. 뭐 지금은 없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제가 이재명 지사라면 전 이거 신주단지 듯이 가지고 있을 거예요. 왜? 결백을 그거만 주장할 수 있는 분석하면 증거니까. 여기에 없으면 내 아내가 결백한 거 완전히 들어오면 경찰에서 무슨 뭐 사진이 어쩌고 뭐 해도 이거 하나만 끝나는데 네. 그거를 지금 없다. 글쎄요. 저라면 경찰에 제출하라고 안 해도 가져가세요 이거 복원해서 여기 있는지 없는지 저라면 이럴 거예요. 자, 근데 그건- 이게 없다고 한다? 그건 저는 납득이 안 가는 거죠.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부분인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입니다. 사용한 전화기 말고 그 글이 오른 트위터 본사에다가 아내의 계정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해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건 뭐 이론상으로는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네. 현실적으로 그건 불가능하죠. 불가능하고 일단 이재명 지사 측에서도 아내 계정이 아닌데 네. 아예 없는데 확인해달라는 것 자체가 그게 말이 되냐라고 이 앞뒤가 지사 안 측에서도 맞는다? 이제 그렇죠. 그렇게 네. 반박을 하고 있고 실제로 뭐 트위터 본사에서도 어떤 개인이 요청을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을 확인해 주겠습니까? 지금 수사기관이 요청해도 안 해주고 있는 판인데 네. 그건 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봐야죠. 경찰이 주장하고 있는 또 다른 결정적인 증거는 김혜경 씨가 또 다른 SNS 계정에 올린 이 캡처 사진입니다. 이 지사는 경찰이 스모킹건이라고 주장하는 이 부분이 오히려 아내가 아니라는 증거다라고 조목조목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카스 계정과 트위터 계정을 가지고 있으면 트위터에 사진을 올리고 그 트위터의 사진을 캡처해서 카스에 올리지는 않습니다. 뭐 바로 올리면 더 쉬운데 왜 굳이 또 사진을 캡처하겠습니까? 이거는 경찰이 스모킹건이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 계정이 제 아내가 아니라는 증거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해경군 김 씨가 트위터에 사진을 올린 시각과 그리고 같은 시각에 다른 SNS에 그 사진을 올렸는데 그 원본을 또 올린 게 아니라 그 사진을 캡처해서 올렸다. 그러면 원본을 올리는 게 훨씬 편할 텐데 뭐 하려고 번거롭게 캡처해서 또 올리냐. 이거는 반박의 이야기가 될 수 있지 않느냐 이 주장이잖아요. 그건 생각하기에 따라 다르죠. 그러니까 그래요? 예를 들면 이거 예예요. 제가 예를 들어 황순욱 앵커의 팬입니다. 네. 황순욱 앵커에 있는 사진을 그냥 제가 그 사진을 공유하는 것보다 황순욱 앵커의 페이북에 올라오는 그 사진을 캡처해서 제가 딱 제 사이트에 올리면 제가 그 정도로 황순욱 앵커를 좋아한다는 걸 표시하는 게 되잖아요. 네. 이거 누구 있는 거 그대로 캡처해서 온 거. 왜냐면 그냥 사진만 공유하면 이게 무슨 황순욱 앵커 SNS에 가져왔는지 뭐 이현종 의원까지 가져온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 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캡처해서 가져왔다는 얘기는 그 사람과의 어떤 친밀한 관계라든지 내가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그 좀 뭔가 애정이 있다는 그런 거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 캡처해서 가져온 게 불편하니까 네. 그냥 사진만 공유해도 되는데 네. 캡처해서 가져온 거기 때문에 저거는 내 아내가 아니다라는
저 설명은 저는 딱히 납득이 되진 않아요. 그건 또 김태형 오히려 변호사의 입장이고 제가 볼 때는 또 캡처하는 거 상당히 번거롭거든요. 원본이 있으면 여기도 올리고 쉽게 한 번에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번거로움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글쎄요. 오히려 그 사람과의 어떤 알겠습니다. 긴밀한 관계를 나타내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저는 가능할 근데 이건 또 김태형 변호사 개인의 또 개인 추정이고요. 네. 아니, 이럴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계정 자체를 한 사람이 계속 사용한 게 아니고 네. 계정 자체를 공유하면서 사용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올라온 뭐 트윗의 4만 건 중에서는 예를 들면 딱 김혜경 씨라고 이렇게 추론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부분이 한 사람이 그걸 계속 올린 게 아니고 일종의 이제 그 캠프라고 할까요? 그 어떤 거기에서 홍보용으로 쓰기 위해서 그 계정 자체를 좀 공유하면서 이렇게 같이 올렸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한 명은 네. 그대로 올리고 한 명은 뭐 이렇게 캡처해서 올리고 이랬을 가능성도 있지 않나 네.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 부분인 건데 장기간 동안 글이 4만 개가 넘는데잖아요. 네. 그러면 뭐 누가 이제 언론에서 계산한 거 보니까 하루에 한 300개 꼴이다 이래요. 네. 혼자 하루에 100개, 100개 글을 어떻게 올립니까? 그렇죠. 밥안 먹고 글만 올릴 수도 없고.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여러 사람이 같이 썼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근데 저거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재명 지사 더 문제일 수도 있어요. 만약에 부인이라고 하면 부인 혼자 일탈행동 이러면 되는데 만약에 여러 사람이 공유해서 이렇게 올라갔다고 하면 캠프와 조직적으로 조직적인 움직이는. 거거든요. 네. 그 잘못하면 정치적으로 더 큰 타격이 될 수도 있는 아하. 거죠. 그러니까 저 부분은 이재명 지사는 양날의 칼인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이 수사 결과가 언론에 일제히 보도되고 공개된 그 시점입니다. 토요일 날 오전에 네. 갑자기 일제히 공개돼서 저도 집에서 TV를 보고 깜짝 놀라서 그 뉴스를 그렇습니다. 봤거든요. 이 사실은 이제 좀 우리가 상식적인 그 공개 날짜가 아니었죠. 그렇죠. 왜냐하면 보통 이렇게 이런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검찰에 송치할 때 네. 경찰이 나와서 이제 공식 브리핑을 하는 게 주로 평일에 그렇습니다. 나오잖아요. 순서인데 왜냐하면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에 12월 13일까지는 검찰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검찰 입장에서 보면 빨리 지금 넘겨줘야 되는데 안 넘겨주니까 빨리빨리 넘겨라. 이렇게 아마 좀 압박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경찰도 아마 그런 상황에서 때 넘겨야 되고. 근데 이게 이제 일부 언론에 바로 이제 토요일 아침에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유출이 된 거죠. 네. 그래서 곧바로 이제 경찰에서 시인을 해버리는 이런 상황이 아하.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 이제 이런 언론에 알게 된 시점도 보면 이 사실은 주말에는 뉴스가 별로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주말 토 일요일 동안 이재명 지사 뉴스로 모든 방송들이 또 신문도 잘 없는 날이에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 뉴스로 모두 다 도배를 했습니다. 인터넷 검색어도 계속 그렇습니다. 1위를 계속 유지했죠. 검색에 인터넷에서 검색도 되고 하는 거 보면 이게 굉장히 확산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 보면 뭔가 이것도 뭔가 다른 뜻이 있는 거 아닌가? 경찰이 의도한 게 아니냐. 그래서 자기 어떤 방어할 수 있는 시간과 어떤 여유를 주지 않으면서 실제 토요일 날 해버리면 대응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일파만파 확산돼 버리면 다 기정사실화 되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보면 이 공개 시점도 이건 좀 의혹이 있다. 사실 근데 저는 이것도 경찰이 조금 관리를 잘못한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경찰의 결론. 이재명 지사 부부에게도 치명적이지만요. 민주당도 당황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당 책임론까지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이 지사 관련해서 오늘 입장 이 지사가 냈는데요. 자기도 어떤 조치하실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만들 해 이제. 오늘 최고위에서는 좀 논의가 안 나왔나요? 그만하라니까. 뭐 당에서 입장 정하신 게 없으세요? 근데 그 정도는 말씀해 줄 수 있잖아요. 아니 우리도 지금 상황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죠. 그러나 당으로서 더구나 공당으로서 어떤 구체적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좀 사태를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입장입니다. 이현정 의원님, 이해찬 대표가 화가 상당히 많이 난 모양입니다. 저기 표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경찰 수사가 사실이라면 책임지고 사퇴해야 된다. 이런 말을 했다 공격을 받아서 다시 또 무마를 했죠. 지금 사실 이해찬 대표가 가장 당내에서는 곤란할 겁니다. 네. 왜냐하면 지난 대선 이 경기지사 경선 과정에서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는 이재명 지사를 밀었어요. 그랬죠. 김진표 의원 같은 경우 당시에 이제 청와대에서 민다라는 이야기 있었지 않습니까? 전해철 의원하고 이제 그렇게 밀었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이제 이번에 일이 당하다 보니까 네. 지금 이 정치적으로 보면 이해찬 대표가 굉장히 곤란한 지경의 상황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보통 이런 사건이 있으면 예전부터 당내에서 사건이 워낙 이게 좀 당의 김부선 씨 사건이라는 게 등등이 하니까 좀 출당을 시키자. 네. 나중에 사건이 제대로
밝혀지면 다시 입당시키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요구가 꽤 많았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찬 대표가 다 이걸 끊어왔어요. 네. 근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일단 경찰에서 예전 같으면 그냥 일반 주장인데 이번에는 공권력을 가진 경찰이라는 조직에서 이걸 공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지금 이해찬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죠. 지난번에 이재명 지사가 경찰을 고발한다는 것을 이해찬 대표가 말렸거든요. 네.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이해찬 대표가 지금 기자들한테 그만하라니까 이렇게 지금 화를 낸 것도 보면 아마 본인의 복잡한 심경을 대변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점점 커지고 있는 사태에 당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진 사퇴, 그리고 출당 이야기. 이재명 지사는 오늘 이에 대해서 이런 입장을 밝혔죠. 뇌물을 받았다면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무고한 사람을 놓고 네가 죄를 지었다면 어떡하겠느냐 하는 것 자체가 프레임이고 가혹한 정치적 공격에 해당됩니다. 가정적으로 말하면 되겠습니까? 사실이 아닌데. 소 국장님, 일종의 프레임 씌우기다, 억울하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공격을 하는 것이다. 이 말에는 지금 뼈가 있어요. 그 누군가에 대한 지목하는 대상도 짐작이 가고요. 그렇죠. 이재명 지사는 이제 저들이라고 호칭을 했죠. 근데 이게 과거부터 이제 여러 차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결국 이재명 지사는 기득권, 저들이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사실은 친문 핵심 세력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번 경선 과정에서의 앙금 이런 것 때문에 계속해서 자신에 대한 공격을 가하고 있다라고 뚜렷하게 얘기는 하지만 그 맥락을 담아서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저는 지금 시점에서 민주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무언가 좀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 차원에서 무슨 뭐 정말 이종걸 의원 얘기대로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들든지 뭔가 해야지. 이것을 지금 국민들이 보기에는 유력한 여권의 대선 주자이자 현직 경기도지사가 경찰의 수사에 대해서 B급 정치를 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네. 경찰청장이 나와서 기자들한테 경찰이 최선을 다해서 수사한 결과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부인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 상황을 계속 가는 것을 여권에서 그냥 두고 보게 되면 점점 이게 또 수령으로 같이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저는 당이 이 시점에서 그냥 어떤 이해찬 대표와 이재명 지사 간의 어떤 친분 관계 등등등 이런 것을 빌미로 해서 그냥 시간을 계속 끌 경우에는 점점 어려운 상황으로 갈 것이다. 뭔가 좀 이 빠른 조치를 취하는 것이 국민들이 보기에는 책임 있는 공당의 모습일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